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여파로 취소된 국정원 기관 보고를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이름으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파상 공세가 도를 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반복한 전과가 새삼 공개돼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무의미한 발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신규 업체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 해 1,417억 원의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여파로 취소된 국정원 기관 보고를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간사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내일 기관 보고에서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오는 16일과 17일 국정원 개혁 공청회를 연 뒤 18일과 19일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이름으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오늘 이재정 변호사가 진행한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성사 가능성을 떠나서 제명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면서 다수당 횡포로서 제명하려면 하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제명을 하면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또 사과할 마음도 없다, 사과할 만한 발언도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대통령께 충언을 한 것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거보다 더한 충언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오만과 독선 비판에서 벗어나서 국민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충언이라며 앞뒤만 자르고 확대 해석해서 무차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어디에 그게 헌정 중단 내지 헌정에서 유린한 것입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헌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문란행위야말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이 국회 문란이고 헌정 중단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제명사로 들은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국어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 제명 사유라고 봅니다. 예.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의 파상 공세가 도를 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반복한 전과가 새삼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2003년 7월 노 대통령을 가리켜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9월 김무성 의원은 아예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던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홍준표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치가 떨립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의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음해 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졌습니다. 김병호 홍보위원장은 2003년 8월 노 대통령을 개구리에 비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짓거린다, 생긴 게 똑같다는 국가 원수 모독 발언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이듬해 8월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연극 환생경제에서 노 대통령을 빗댄 극중인물인 노가리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으며 당시 박근혜 대표는 객석 앞자리에서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며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만약 이 두 의원의 발언이 제명안 제출 사유라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새누리당이 했던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탄핵안까지 제출했던 그 당시의 의원들은 모두 제명되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언어살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해를 선동 조작하는 무서운 테러, 암살과 같은 섬뜩한 어휘를 동원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청와대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어휘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무의미한 발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파업 참가 중인 철도 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도가 나올 시점 이재정 변호사가 진행한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 중이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미 다 나온 얘기라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철회가 우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논평입니다.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4년 뒤에 매각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철도의 수서 KTX가 민영화될 뿐더러 그 시기에 철도공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거나 부실화될 경우 철도공사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영화될 개연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물류 자회사 만들어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8개 적자 노선부터 시작해서 민간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입니다. 예. 신규 업체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 해 1,417억 원의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이사회 보고 문건을 보면 신규 업체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KTX 매출 감소액은 5,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의 기존 KTX 매출이 매년 5천억 원 남짓 줄어드는 데다 신규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KTX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 해 순손실은 1,536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 수준이 높은 강남 권역 수요층을 신규 업체에 빼앗겨 코레일은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은 코레일이 신규 업체 설립에 따라 관계기관에 맡겼던 영향평가 보고서 요약본으로 추정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박근혜의 유일 영도체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 등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양승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 이유였습니다. 장하나 의원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망언을 했다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민은 진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몇 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의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양승조 장하나 의원을 겨냥한 셈입니다.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양승조 장하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함으로써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 유일 영도 체제 아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과거 정부 때는 그래도 당정청 관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매사 청청청일 뿐입니다. 명색이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은 원내 대표는 물론이고 친박계 중진 의원만큼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대치 전국을 돌파해보겠다고 용을 써보지만 매번 한계를 절감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국회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를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야당 대표였을 때는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제출한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대한민국 절대 존엄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읽은 정치 쇼일 뿐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제18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됩니다. 장하나 의원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남게 됩니다.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과 달리 영원한 유일 영도 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정희 유신 시대도 아닙니다. 이명박 씨나 원세훈 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5년이면 끝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0.7도, 현재 습도는 60%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